네, 안녕하세요. 박현선 소아과 발달, 행동 발달 전문의입니다. 제가 실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외로 이민을 가가지고 제 한국말이 좀 서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행동 중에 이제 한미특수교육센터 클리니컬 디렉터로 일하지만 또 UC 얼바인의 그 아시스탄트 클리니컬 프로페서로도 이제 센터 포 아우티즘이라는 데서도 일하고 있고요. 이제 칠드런 호스피털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이리스 인펀트 디벨롭먼트 클리닉이라고 거기서도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칠드런 서비스에서 메디컬 컨설턴으로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자폐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컴플렉스하고 스펙트럼으로 하니까 똑같은 아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생 동안 가지는 장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고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는데 메인 포커스, 메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의 그 DSM-5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보면은 사회성 및 의사소통이 부족, 거기에 문제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반복된 행동 패턴과 관심사 행동이 딴 사람들하고 틀린 것이 요약해서 자폐증입니다. 그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이라든지 과잉 행동이라든지 자리 이탈, 꼼지락대기 여러 등등의 비헤이비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폐증 있는 사람들이 사회 적응하기에도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등 자해 행동, 타인 공격하는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저희 오늘 포커스는 운동 발달의 중요성 그리고 자폐증과 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 발달의 효과라든지 인지 발달의 효과, 사회성 발달의 효과, 언어 발달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하는 스포츠나 댄스, 음악의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동 발달이라 그러면은 사실 태어났던 갓난 아기서부터 우리 일평생 이제 디벨롭ment 하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누면은 맨 위에는 그로스 머럴 이거 대근육의 발달을 말하죠. 갓난 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발하고 손 움직이는 거 그러다가 뒤집기 하고 기어다니고 걸어가고 뛰어다니고 그걸 이제 대근육이라 하면은 소근육은 이제 갓난 아기 손가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잡고 손가락질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의 제스처라 그러죠. 표현하는데 이제 소근육이 이제 발달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 근육을 움직이고 하려면은 모럴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 뭐를 만지려면은 벌써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플래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거기에서 또한 피드백, 리설트가 들어가는 게 모럴 플래닝. 근데 여기는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죠.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이 모든 근육이 밸런스를 맞춰서 서 있는 거고 내가 움직이려면 다이나믹한 또 밸런스가 필요하고 이미테이션도 내가 따라 하려면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는 거를 뇌에서 프로세스 해가지고 다시 내가 거기에 따라하는 것이 이미테이션 이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발달에선 참 중요한 스테이지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근육 발달, 그러니까 모럴 디벨롭멘트가 이 근육만이 아니라 이 모럴 디벨롭먼트가 이 우리 사회 엔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우리 둘레에 대해서 엑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나 부모나 옆에 피어하고 같이 사회 적용할 수 있는 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셜 커뮤니케이션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듣고 말하는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도 이 moral part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자폐는 의사소통, 사회성의 문제지만 이 moral development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폐 있는 아이들은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사회성도 떨어지만 모럴 디벨롭먼트가 뒤떨어지면은 사회성 디벨롭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연구 자료를 보면은 자폐와의 운동 발달에 대한 연구, 비장애 아동보다는 자폐 아동들은 운동 기능의 결합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2010년도의 연구 재료고요. 그리고 심각한 자폐 장애일수록 운동 기능의 문제도 더 심각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여러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근육, 소근육, 협응, 자세 컨트롤, 균형 잡고 서기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2010년도에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생애 초기의 소근육 기술이 언어 발달을 예측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 발달, 언어 발달 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의 부족은 사회적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벌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폐증 있는 아이들은 운동 기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하는 데 더욱더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동 기능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의 향상의 필요 요소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면은 사회 인터랙션을 하려면은 가까이도 가야 되고 밸런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 발달 기능의 치료 중재의 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뭐냐면은 치료사들이 다 목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테라피를 하겠다 하는데 운동 발달에 대한 목표를 가지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치료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발달의 중요성을 이제 검토해 봤는데 그러면 자폐증과 스포츠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운동 발달의 효과, 균형 능력, 정적 동정 밸런스, 양측적 협응 향상과 바이레트럴 코디네이션은 2018년 연구에 이 운동을 하면서의 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2018년.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의 이제 자폐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에 태권도 받은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밸런스가 향상됐다는 이제 연구가 근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함으로써 인지 발달의 효과가 무엇인가? 우리 인지 발달을 말하면은 꼭 말해야 될 것은 executive brain func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뇌의 실행 기능, 그러니까 계획 세우기, 여러 가지 작업 동시에 하기, 뭐 작업 기업 이런 여러 가지 executive function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지 발달에 이제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되는데 운동을 함으로써 여기에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임프루브 됐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메타 분석이라는 메타 아날리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통합해서 이제 분석한 메타 아날리시스를 보면은 22개의 연구의 결론은 이제 3살에서 25살
참가자 이제 모두 579명이 운동한 연구 결론은 운동을 했을 때 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스몰 투 미디엄, 결론적으로는 스몰 투 미디엄이 있었다. 이제 더 많이 있는 연구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스몰 투 미디엄은 임프루먼이 있었다고 나왔고요. 여기에 결과는 운동 효과는 운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했을 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한 것이 도움이 되고 특별한 운동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이제 조널 아티즘 2016년 이제 발표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또 도움이 뭔 것인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있다고 이제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피디아트리스 앤 니오나톨로지 2018년 이제 연구에 보면은 스파크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스포츠, 그다음에 플레이, 꼭 스포츠가 아니라 플레이도 되고 액티브한 거, 그다음에 리크레이션이 중요하고요. kids, children.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중국에서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여한 자폐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의 그러니까 결론을 봤을 때는 이거 한 아이들이 사회 상호작용이 향상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이제 가라데라는 훈련을 통해서 한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의 결론은 의사소통이 향상되므로 지금 2016년 이제 조널 아티즘에서 결론이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구조화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이나 협동,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조절력이 크게 향상되므로 또 2018년 리서치 퍼블리시가 된 거가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또 언어 발달도 임프루먼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미특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통합 스포츠 교실이라고 2016년부터 봄에 시작했는데 봄, 가을 학기에 15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학생들이 모이고요. 시작했을 때보다 사실 3년도 안 됐지만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시작은 풀lerton이라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도시에서 시작했는데 얼반이랑 로스앤젤레스까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엑스판드 했고요. 우리의 특이점은 이제 학생, 장애인 학생과 파트너는 이제 비장애인 볼런티어가 1대1 비율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우리는 장애인을 아틀리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틀리트가 54명, 그리고 나이는 5세에서 26세 현재 이제 하는 아이들이고, 파트너는 이제 47명, 주로 중고등학생 봉사자, 나이는 이제 13살에서 18살. 사실 이 봉사자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아워, 그러니까 뭐 봉사가 고등학교의 리퀄먼이어서 걔네들이 그 필요해서 온 학생들이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진한 티셔츠는 이제 장애인은 우리 아틀리트고, 연한 색깔은 우리 봉사자입니다. 여기 영상 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서베이를 했어요. 그런데 서베이 하기 전에 우리 처음에 2016년에 우리 시작했을 때는 모두 40명 학생과 볼런티어 파트너가 시작했는데 지금 2019년에는 거진 100명의 학생들과 봉사자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참여한 후에 변화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했을 때 경우에는 제일 많이 향상된 것은 이제 운동 기능이고, 그 다음에 사회성이다. 뭐 신체 단련,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졌고, 취침하고 집중력하고 문제 과잉 행동도 좋아졌다. 이제 부모님 나름대로의 이제 느끼시는 거를 변화로 이제 우리한테 서베이가 결론이고요. 이제 부모님들의 코멘트 중에 하나는 뭐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집중을 못하고 불안해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등 상호작용이 늘어났습니다. 뭐 전혀 하지 못했던 드리블 운동 신경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은 농구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점점 농구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더니 1시간 이상 진행되는 클래스를 좋아합니다. 이제 코멘트 중에 하나고요. 어떤 부모님은 애가 7살인데 전혀 집에서 나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자폐아된 애들이 많이 나가는 걸 싫어하고 뭐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걱정되고, 얘는 이제 비만이 생기고, 그런데 농구 프로그램을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만 되면 엄마한테 프로그램 가자고 이제 엄마한테 졸리기도 하고, 집에서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초 체조를 하는데 매일마다 그거를 연습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쉐어를 하시는 거를 듣고 이 운동만이 아니라 이제 애의 비헤이비어도 체인지된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인데 파트너라 하면은 걔네들은 처음에는 커뮤니티 아워가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게 참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변한 것이, 장애에 대해서 몰랐던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변하고, 거기서 인내심도 키우고, 걔네들을 케어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편견을 없애고 이 담을 넘어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을 이 중고등학생에게 키워주는 기회가 돼서 아이들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농구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좋았고 친구들에 대해 배우고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배웠다. 그리고 이제 저랑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취미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트너를 도와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생각이라든지 기념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장애 있는 학생에게는 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사회성, 제일 어려운 것이 사회성하고 의사소통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고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의 포커스는 운동이 아니고 뭐 농구 교실에서 농구를 잘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한 이 사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2017년 가을에 시작했고요. 여기도 이제 하모니아 앤셈블이라고 사실 뮤지션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뮤지션이라 부르고 파트너는 이제 비장애 볼런티어가 같이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파트너가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또 같이 이제 플레이하는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을 모은 이제 엔sem블이고, 다양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이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이제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 사회적 기술이 향상됨을 저희 눈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바스켓볼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느낀 것과 같이 여기 처음에는 애들이 새로운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비헤이비어도 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게 한 그룹이 돼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도 하고 어느 큰 컨퍼런스에서 몇백 명 있는데 앞에서 애들이 공연을 했는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애들이 너무 자신감 있게 하는 걸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뮤직 fan 그룹은 지금 이제 4명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low functioning,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음악을 즐기고 음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지도하시는 분은 특수 트레이닝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음악 선생님이신데 장애인들에 대한 하트가 있으시고 거기서 인내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연습하는데 학생이 우리 프로그램도 오고 또 거기에 수준 있는 오케스트라 그룹에 가는 학생이 엄마 말로는 우리 프로그램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연습을 막 하라고 하면 하라고 안 해도 막 하는데, 다른 진짜 수준 있는 오케스트라에는 자기가 독일에 이제 앞으로 연주하려고 하는 기회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너무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는 이 오케스트라가 이 음악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해서 즐겁고 또한 행복함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저희들의 메인 골인데, 그게 성취돼서 너무 참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 프로그램 2018년에 시작했고요. 이건 이제 음악에 맞춰서 댄스 동작과 이제 안무를 익히며 창의적인 신체 활동과 이제 팀워크, 사회성을 이제 향상하는 이제 목적이고요. 무대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댄서가 10명, 이제 파트너는 12명입니다.
네, 이 댄스도 사실 댄스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특수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이 아닌데, 저희 그리고 파트너도 이제 시블링이 많아요. 뭐 동생 때문에 누나가 한다든지, 뭐 반대로 이제 뭐 누나 때문에 뭐 동생이 뭐 한다든지 그런 애들도 있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어, 이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막 행동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막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고 빙빙빙 돌고 뭐 자기 자학하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즐겁게 하고 너무 스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거 매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게 어떤 면에서는 루틴으로 변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서로 이제 몰라보던 아이들이 매주 모이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는 애들이 있고, 중요한 건 이 파트너 애들이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볼런티어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고,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파트너 트레이닝을 이제 행동치료사랑 같이 이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장애 아이들이 가진 행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부모님들도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냐면 많은 부모님들은 뭐 여기 오면은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 플레이 뮤지션이 되는 걸 원한다든지 뭐 스킬을 강요하시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팬하고 전 못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이제 부모님들 트레이닝도 시키고 하는데, 저희 눈에 봤을 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와 15주 끝날 때와의 애들의 행동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벌써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장애인하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은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마음 하트가 있고, 이 우리의 해야 할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만드는, 그리고 파트너들이 이해를 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는 생각보다는 쉬운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에 마친데 지금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설명하다가 막 이게 사실 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막 떨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막 기억도 안 날 때가 있는데, 질문. 지금 이건 미국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진 보니까 이렇게 다 한국 학생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만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장애 학생들만? 예, 저희는 이제 메인 포커스는 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가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컬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의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한인들을 위한. 예.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떤 통합의 그런 의미에서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지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비장애인 친구들과 그 기존의 장애인 친구들의 어떤 수준이 있으면 둘 다 재밌게 하려면 어떤 수준의 그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이 어울리니까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뭐 춤을 춘다든지 댄스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뭐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장애 친구들 좀 더 개별로 해서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음악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이제 농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별한 봉사자들한테 특별한 스킬을 요구를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제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친구가 돼주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근데 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댄스를 좀 할 수 있어야지 얘네를 같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댄스는 저희가 이제 댄스 스튜디오가 있어요. 따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발런티어를 하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이제 그게 다르고요.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 정도 되는 레벨의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초급이면 또 도와줄 수 있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이 그 학생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트가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또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음악하고 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지 봉사를 가능하고 그 대신 농구나 우리 특수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어느 레벨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 문제가 많은 아이들은 우리가 볼런티어 좀 경험 있는 볼런티어라든지 때로는 2명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리고 마일드하고 잘 따라하는 애들은 뭐 거기에 이제 별로 그러니까 트레이닝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별로 신경 안 써 잘 따라할 수 있는 또 파트너를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프로그램 하다가 아 얘한테는 누가 맞겠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마칭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주로 파트너는 처음에 시작하면 끝에까지 항상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인사도 시키고 말도 시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코치가 되고 예, 그 15주를 꾸준히 같이 보내는 그런 파트너입니다. 저 가장 좀 인상적인 게 그 파트너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센터에서도 그룹 프로그램 하더라도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그 같은 아이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와서 참여하는 어떤 발런티어의 개념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한 뭐 따로 어떤 모집이나 보상이 따로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상은 없고요. 우리 이제 볼런티어로 받아요. 그래서 한 번 한 파트너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커뮤니티 아워 때문에 시작한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걔네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커뮤니티 아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철이 없잖아요. 근데 이 파트너 애들은 하다 보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이 뭐랄까 퓨처 리더십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도 요즘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갈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우리 봉사한 시간이나 봉사한 것들에 대해서 꼭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으나 싫으나 일단 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 손에 끌려서 억지로 오는 아이들이 사실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지만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아이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 파트너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얘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하면 되지?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이 성숙해지고 또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바쁘지만 굉장히 바쁜 스케줄 중에 자기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말에 그 시간들을 다 카운트해서 저희가 이제 봉사 시간을 적어주고 또 그거에 맞는 대통령 이제 봉사상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 아워로 이제 몇 시간 이상 되면 그 상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도 주고 또 연말에 아까 우리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장애 학생들 가족하고 그 봉사자 학생들의 가족도 함께 모여요. 그래서 이게 자기만 잠깐 봉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이제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가족들도 와서 같이 보고 같이 자기 아이가 어떤 데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하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잘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에 관련된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을 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는 공격성이라는 게 자해 행동이나 이런 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 1회씩에서 16줄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보는 걸 좀 힘들더라고요. 맨투맨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런 친구로 봤을 때 중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디렉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과잉 행동이나 공격성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컨트롤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그러니까 5살, 6살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플한 이제 룰 같은 걸 해요. keep distance,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arm reach 더 가까이 가지 말라라든지, gentle hand, hand to yourself,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단한 걸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자행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게티브 레인포스먼트 안 하고 ignoring을 이제 하게 해요. 그러니까 ABA를 이제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은 이제 ignoring,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하면은 사실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 교육 방식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걸 지적하면 배워서 안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장애인들한테는 그게 참 어려운 컨셉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누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하면은 그거에 하나의 reinforcement이 돼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그게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행동은 계속 더 칭찬해주면은 더 많이 하는데, 잘못한 행동도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더 하게 돼요. 그래서 ignoring은 참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행동이 진짜 너무 심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AB의 테라피스트를 부모님이 같이 와서 테라피스트가 같이 이제 필요할 때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하고, 어떤 케이스는 이제 성인인데 농구 교실에 왔을 때는 이제 자기가 하기 싫으면 막 바지를 벗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고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행동이 있으면은 그날은 스탑하고 그날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룰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인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거 자폐에 대한 치료라든지 모든 것은 어렸을 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리니컬, 그러니까 자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을 데려오면 그 행동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집에도 안 나가시는 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사실 그때 텐트럼이 있는 학생 컨트롤하기 힘들지만은 사실 그 나이에는 가능하지만 그 텐트럼을 그때 안 잡으면은 티네이저나 어른이 돼서는 진짜 심한 약물로서라든지 그런 정도로 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이제 비헤이비얼 플랜이라든지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ABA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한 학생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좀 더 컨트롤 비헤이비얼 테라피 받고 다시 오세요 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전에 그거 잠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 계약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될 행동, 그다음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다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에 못 오는 게 걔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최대한 줄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고, 그다음에 잘했을 때 또 칭찬해주고 하면서
그런 방식을 계속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그 방식이 제대로 그래도 워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LA에서 컨퍼런스를 저희가 내년에 6월 말에 6월 27일, 28일 날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자세히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맞춰서 플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